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너로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공야장 편 21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공야장은 총 26번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야장 편은 어떤 평가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그런 대목이 오늘은 보니까 그건 평가가 아니고 이 공자가 주유 열국을 천하를 이제 방황을 할 때 자기를 좀 써달라고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고향 노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제자들한테 그래 한탄스러운 말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걸 보고 오늘날 우리도 저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참고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보면 재진. 이때 자는 공자께서 말할 때 쓰겠죠. 공자를 지칭하고 공자께서 있었다 어디에? 진나라에 있었다. 진나라는 이제 하복성 쪽인데 진나라가 있었을 때 말했다. 귀하라 돌아가자. 돌아갈 기자거든요. 돌아가자 귀하. 좀 한탄스러운가 봅니다. 진나라에 있어서도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채용을 안 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자는 일주일 동안 못 먹은 그런 예도 있었대요. 좀 참 삶이 좀 핍박스러웠다. 그런데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돌아가고 싶냐니까 오는 나르거든요. 무리당. 나의 무리들은 소자란 말은 나의 무리들이 고향에 젊은 애들이란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애들이 간 이때 광이란 말은 광란의 밤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광씨는 힘차다 그런 의미 같아요. 또 용기가 있고 근데 간자는 간단하다, 간략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많이 해놓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다 보면 일을 알차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한편에도 공자장편이 누구 평가를 해놓은 대목이라고 말했는데 보면 지금 보니까 자기 고향의 젊은 사람들이 좀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그것도 하나의 인물의 평가라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비연성장. 이 비자는 문체 비체거든요. 문체가 문장은 근데 보니까 문장은 그런데 장을 이루었다. 문장이 이제 아름답다 그런 뜻이네요. 그런데 부지 소위 재지라. 부지 모른다. 소위 중국말은 수오이 그래서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란보다는 방법이라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방법. 쟤는 가지랄 재지라. 이 지는 요 문장이겠죠, 그렇죠? 비연성장. 그런 문장을 가지런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나의 고향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애착이 있겠죠, 그렇죠? 노나라를 떠나서 주유 천하를 열국을 해도 어느 누가 나를 반겨주지 않니? 이제 나의 고향 사람들의 어떤 용맹은 있지만 일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문장은 화려하나 그것을 가지런하게 다듬을 수 없으니 나는 화학들을 키우겠다
라고 가자, 비어 돌아가자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공자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이와 같이 고향에 돌아가서 후학들을 키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공자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무리 자기가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할 건가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50대부터 시작하잖아요. 50대부터 62세. 용띠부터 토끼띠까지거든요. 토끼띠까지. 토끼띠가, 용띠가 52년생이잖아요. 그죠? 52년생부터, 용띠생부터 63년생까지.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뭐, 은퇴를 해서, 공직을 이제 만청년에 만두고 이렇게 상담, 부동산 인생 쪽으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오픈했는데, 누구는 그런 이제 좀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퇴직도 할더라도 실업급여가 받는 게 있거든요. 실업급여는 퇴직을 하면 받는데, 퇴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퇴직하냐면, 이제 이와 같이 저처럼 정년퇴직, 나이가 돼서 정년퇴직하거나 직장에서 강제로 해고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퇴직이 있잖아요. 자발적 퇴직. 이제 실업급여는 정년과 해고는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고용보험료 납부한 건 어떻게 할 건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자발적 퇴직한 분들도 1년 이내에 다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한 달 이상만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사례가 있으면, 그리고 이처럼 해고를 당하면 그때부터 다시 과거에 불이익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했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창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실업급여를 받고 10개월 동안 뭐 직장생활 30년 넘게 했으면 좀 쉬었다가 실업급여도 받고 좀 쉬었다가 왜 창업을 바로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관성의 법칙, 우리가 한국 사람 일단 놀게 되면 다시 10개월 후에 다시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이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퇴직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아침에 뭐 9시까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또 우리 사무실도 항상 9시까지 출근하려고 좀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하기 싫다, 사무실에 나오기 싫다,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어저께도 어떤 사람이 과연 과거의 직장 동료들이 앞으로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서울 인구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 관직에 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은퇴를 하면 다 귀향을 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후학들을 양성을 했던 그런 시거든요. 태계 유황 선생처럼.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 태종 이방원의 오른팔 했던 그 갑자기 이름이 안 되는데 이신가 뭐 있었던데 그 사람이 이제 옛날 고려 시대 때는 다 은퇴를 했대요. 그 사람이 이제 고향을 안 들어가고 서울에 남아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남아 있어도 되겠구나 생각이 남아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도권이 그만큼 인구가 늘었대요. 이게 예담이고 그 앞으로 그 베이비 부모 세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은퇴할 건데 인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제도 그 직원한테 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감옥을 프리즌 감옥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이제 삶도 지구도 살고 있는데 그 만약에 은퇴하고도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저 죽을 날짜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죽을 날짜. 그거는 바로 이 지구에 감옥 생활하는 거와 뭐가 다를 바 있느냐?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 하루라도 감옥에 빨리 나가고 싶다. 하루라도 그래 빨리 나가자.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 연금을 받고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니까 결국은 죽는 날짜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내일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사무실에 나와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원을 세웠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50대, 60대 넘어가면 이제 기운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이라는 말이 꼭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50대, 60대 넘어가면 기운이 딸린데도 계속 한이 많잖아요. 그때 나는 젊었을 때 일이 잘 됐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는 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어떤 회사에 정년퇴직을 했다 그러면 한 직장에 오래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직장이 하나의 박사거든요. 박사. 그 부분이 박사라고 하죠. 그러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럼 어떻게 전달할 건가?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SNS 뭐 네이버에 블로그에 글만 써도 그 글이 인기가 있다 그러면 다 이제 그 광고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많잖아요. 구글에도 그런 것도 있고 다음 게시판도 그런 거 있고 또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또 네이버 TV도 있고 각종 SNS 활동에서 요즘은 다 수익 창출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주는 것도 좋죠. 또 아니면 저처럼 이런 옵시대를 하나 마련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와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식의 나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연금비 이제 좀 있으면 뭐 2050년인가요? 2040년 되면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금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갈 안 되는 대책은 뭐 애가 자꾸 태어나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새로운 이민 정책도 한번 수립을 해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주고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연금을 좀 작게 좀 줘도 되잖아요. 뭐 수익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국가의 정책을 펴내야 연금도 고갈 안 되지. 그래서 이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일시에 연금 고갈 정책도 해제가 되고 우리의 삶도 좀 뭐랄까요, 좀 녹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위정자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저 해원 컨설팅 노노 방송을 받는 분들도 만약에 앞으로 퇴직한다 하면 최소한 3년 전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를 준비를 해서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일을 갖고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께서 말한 대로 기어 돌아가자. 왜 돌아가니까 나의 오당들이 젊은 애들이 힘은 넘쳐나는데 간 너무나 일이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덤성덤성 하더라. 이 간자가 틈새 간자거든요. 틈새. 그런데 문장도 좋긴 좋은데 그것을 간절히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되니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쳐 주러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얘들아라고 한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놔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